중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피곤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사실 이번에 지금 중학교 그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 바뀌는 거 보면서 어머님들이 이제 설명회를 고등부도 같이 다니셔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제 그냥 딱 요약을 하면 중학교 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복사판이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구석구석 알아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대입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글자 수가 이렇게 뭐 천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록되어지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진로 활동을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500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생활기록부가 적히는 와중에 이 내용들이 모두 다 똑같이 500자를 적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사립초등학교하고 일단 공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차이나는 게 뭐냐면 특기적성 사항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갖다 다뤄줄 때 공립의 선생님들이 만약에 2줄을 적어주시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5줄 이상이 적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중에 뭐가 차이가 나냐면 생기부를 딱 저희가 이렇게 잡아도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입사정 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잡으면 알아요, 몇 등급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을 때 딱 두께가 느낌이 오는 건 19페이지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건 11페이지 밑이나 많이 맥스로 가야 14페이지. 그러면 걔네들은 2등급이에요. 아니면 일반고의 1등급이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이걸 생활기록부가 바뀌면 사실은 대회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님들께 영재원 그 설명회를 하면서 선생님께 가서 나 영재원 준비할 거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정규 교과 활동으로 인정되어진 보고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 전에 나 이런 준비를 갖다 할 건데 여기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규 교과 과정에서 편성되어질 수 있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 중학교를 어디 가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존에 영재고나 과거를 준비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이제 준비를 해오는 과정 중에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을 점검을 안 하고 그동안 이제 그냥 방만하게 이제 수학만 열심히 해오신 어머님들이 사실은 걱정인 거죠.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영재고 입시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2학년 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2학년 때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과형에 우리가 그 장영실 전형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번에 장영실 전형 생기면서 10대 1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대수를 갖다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지원했던 친구들이 모두 다 보고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다행히도 중학생들은 이제 학기당 이제 그 수상 과목에 대한 부분에서 교내 수상이 한 건이 이제 적힐 수가 있기 때문에 1학기 때, 2학기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잘 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상에 대한 부분들은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난에 적히지 않아도 그건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르비라는 사이트에 제시가 되어진 이 내용이 훨씬 정확합니다. 근데 24년도 대비해서 이제 그 고등부 같은 경우에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인데 고등학교에 영재 교육원이 있는 거가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영재 교육원이 있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의 대입 미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것들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들 스스로가 진로 활동이나 이런 데 탐구 활동으로 되기 때문에 기관 명칭은 적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세특이나 독서로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모든 항목의 공통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단 기재 금지되어져 있는 사항을 먼저 알아보면요. 활동 내용에서 이제 그 각종 교육 활동의 이수 상황은 적긴 적대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잘 지켜주고는 계시지만 이 내용이 이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일단 생기부는 어머님들께서 열어보시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각 학교에 좀 잘한다는 친구들 생기부 딱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일부 단어만 빼놓고 대부분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일단 공통 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통 문구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다 보면 그 일단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과목마다 거기에 있는 부분의 과제나 어떤 수행한 정규 교과 내용의 편성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많은 차별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 이것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거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이다. 딱 이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학생 수가 많으면 아무리 선생님이 그 부분의 학생들을 잘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관찰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수시로 관찰하는 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저는 이거 생기부 이번에 제가 이거를 어머님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서 공부하고 조사를 하는 와중에 딱 어디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외대부고 생각이 딱 났어요. 왜 그러냐면 외대부고는 정규 교과과정 편성 내용 중에서 일정 기간을 주고 그 기한 내에 계속 과제를 업로드해서 선생님이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냥 짧게 하느냐? 아니에요. 10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그것이 어느 하나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최종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학교 내에서 발표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건 350명 중에 1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두 다 참여를 한다는 거죠. 왜? 입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해대다 보면 당연히 결과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는 장시간 시간이 필요한데 내신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행평가하고 업로드 시키고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피곤해요. 이번에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때 닥쳐가지고 막 업로드하는데 정신 없습니다. 그 당일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오로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학생들은 다 전교권 학생들이에요. 중간권이나 아니면 아예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준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할 나위 없이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런 구체적인 드러나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중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신에 대한 부분이 꼭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올해 여기 기말고사 때부터 내신을 갖다 시작하는 이유도 저희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의 가장 핵심은 내신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내신이 안 되면 생활기록부를 정말 잘 적어줄 수 있는지 선생님의 신뢰도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아무래도 생기부에 대한 부분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을 갖다 보시면 교육계획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알림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공지되어지는 사이트들의 교육계획서를 받고 계시죠? 안 받아보셨어요?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이 알림이 근데 안 줘요? 어머니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교육 계획에 대한 증명서를 통해서 정규 교과 과정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만 생기부의 기록으로 인정해준다입니다. 그 어머님들이 매번 3월 달에 무엇을 갖다 체크해야 되느냐. 시험 날짜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걸 공부를 할 건가? 저희들 학원으로 말하면 몇 주 차에 무슨 내용 나가는지 그 내용에 대한 커리큘럼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에 대한 부분에서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기재가 가능하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상급학교 지나갈 때는 이게 빠지지만 봉사활동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실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희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아예 실적이라고 노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실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갖다 보고서 좀 기가 막혔던 건 생기부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좀 형평성 있게 맞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중학교 지금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봉사활동을 갖다가 다니려고 해도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휴지줍기나 이런 거 외에 어떠한 봉사활동을 다녀야 될지가 진짜 의문이거든요. 근데 어머님 봉사활동을 할 때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일단은 이게 때때로 그냥 저희가 맞닥뜨려서 하는 봉사활동 말고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인성 봉사활동이 하나가 꼭 있어야 돼요. 이제는 어머님들이 이 학원에 와서 이런 설명회에서 들으시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에 이제는 적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하고 이게 얘기가 많이 돼야 되는 이유는 생기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그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큰 사항들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생기부 기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일단은 어떤 거냐면 어학 시험에 대한 사실 성적, 수상 실적 이런 것들 기재 아예 안 되고요, 이제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어머님 그동안 생기부에 기재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학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기재가 되는 이유는 외고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나 비교과 관련돼서 우리 교회대의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수상의 목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서울대에 그 들어갔던 그 학생의 생애기록부 39페이지. 거기에 수상록은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학생들 힘든 수상록 200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뭔가 이상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에 관련되어진 건 모두 싹 다 폐지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장이 허락한 사항이라도 불가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교육계획서하고 연관을 해서 말씀드리면 증서 내야 되는 것 중에 학교장에 대한 증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교회에 대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노골적으로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람회나 이런 부분들도 꼭 전국대회까지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왜 이제 나중에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학생 이번에 그 과학페어, 그러니까 토론대회 지도하는데 그 학교 학생이 이번에 그 대신 나온 친구가 서울시 본선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1등을 했던 친구가 학교 대회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며칠 안 남겨두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는 아이들 스스로도 이제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이들도 알고 있는 게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부 장관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전국대회에 가게 되면 상점이 몇 배가 뛰어요. 그래서 그 상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전국대회까지 가는 거는 괜찮지만 아마 중학생들도 이 수상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내대회까지만 이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내대회에서의 수상실적은 참가 인원의 20%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근데 교회기관이나 단체 교회상 절대 기재 불가하고요. 예전에 그 지방권에 있는 학교들은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의 성적을 갖다가 세특이나 이런 데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전부 다 안 되고 이 상을 갖다가 주면 모의고사, 몇월 모의고사에서 이 1등을 갖다 하는 경우에는 그 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허용 안 하겠다는 얘기고 논문 투고 절대 이제 안 되죠. 이거 자체는 이제 원래 영재고나 과거에서 하던 일들인데 영재고에서 과거에서 이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영재고나 다른 영재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 그 고등학교 그 학회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재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 불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참고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중에 책을 갖다가 발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허용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상표, 여기 초등학교 때 발명대회를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특허에 관계되어진 일을 하실 경우에 그 특허를 갖다가 출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특허를 갖다가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입시를 보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친인척 포함해서 이거는 원래부터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이제 나중에 이제 자소서나 이런 부분들이 영재고나 과거 쪽에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아버님이 뭐 직업이 의사이거나 아니면 변호사이거나 판사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노출이 되어지는 경우는 절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노골적으로 아예 이거를 다 감추세요. 그 대신 직업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영감을 갖다 받았을 때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직업에 대한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럼 진짜 불리합니다. 면접 볼 때 아예 그거는 이제 삭감을 다 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학금 이 관련 사항도 일단 불가. 자, 일단 어머님들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생기부를 보실 때 생기부가 예전에는 이게 좀 해가 지나도 수정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도리가. 근데 이제는 매년 2월 마감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전교 1등이 와서 손으로 닳고 밀어도 이 변경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보실 때 나머지 이 창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창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이건 담임 선생님들이 다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안전한 생활 이 부분은 담당 교사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교사가 따로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유도리가 있고 좀 이렇게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 생기부를 갖다 생각하면 이 선생님들한테 가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건 일단 학교에 집중을 하는 친구 치고 내 시인이 나쁜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 집중하는 목적으로 선생님들과 이렇게 계속 교류를 갖다가 만드는 거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교육 활동 중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필학생부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학생이 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일부를 발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직접 관찰을 갖다 하는데요. 이 내용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은 여기 직접 관찰로 나오는데 뒤에 가면 상시 관찰, 상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근거를 갖다 토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수업 산출물입니다. 수행평가로 우리가 불리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의 수행평가는 단촐하게 이제 우리 한 페이지 정도의 수행평가를 갖다 해서 제출하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바뀌게 되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시간 동안에 탐구보고서와 그런 것들을 다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재고 과거가 지금 이제 입시 제도가 조금 바뀌는 과정에서 영재고는 3차 때에 우리가 그 관찰 탐구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부터 있었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면서 2차까지 시험을 잘 통과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탐구보고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요? 영재교육원 출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이 필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재교육원에서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의 트레이닝처럼 이 3월달부터 11월달 끝마무리 때까지 시키니 학생들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친구가 이런 부분을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독후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익숙한 건데 여기에 지금 이게 있습니다. 요게 나중에 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 일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한 부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대구영재고를 썼는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더래요. 학교에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대구영재고에 계신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 학생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화를 해서 직접 다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게 보통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서 나중에 이 동료평가서나 자기평가서가 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이 아무리 여기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각은 또 다르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여기서 평가를 받으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과정에서 인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해지는 건 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이런 부분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요새 애들은 그리고 야가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잘해요. 자, 근데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독서 활동 사항하고 뭐 행특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과목에 대한 부분들에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갖다 하고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특목을 갖다가 노려보고 있는 친구들은 과목에서 특정 과목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이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심화 정도를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는 정도에 따라서 이 부분의 생기부가 빛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생기부가 약간 빛이 바랜 생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는 어머님들께서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3월 첫 학기가 되면 생기부를 꼭 띄워보셔야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그 담당하는 친구들한테 매번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제 떼어보시면 좋으냐면 생기부가 아무리 늦게 적혀도 3월 15일 이전이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3월 15일 이후에 띄어보시면 가장 정확한 생기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생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교육계획서에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부탁드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적힐 수도 있어요. 왜? 선생님이 까먹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나중에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어서 생기부에 대한 부분의 기록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번 1월달이나 2월달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기부가 매년 마감이 되면 이제 고칠 수가 없다고요. 아무도 접근을 못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주면 나중에 선생님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학생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저희가 소원수리처럼 이 부분에서 이거를 갖다가 서류를 제출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면 생기부를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기부를 못 고쳐요. 네, 그러니까 생기부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않도록 2월달이 무조건 마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변경 사항은 뭐 신설된 내용인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갖다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수행평가가 아니라 지필평가가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요해졌고 또 하나는 이제 수능도 40%까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수치를 냈기 때문에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입시를 갈 때는 수시가 오히려 50% 밑으로 내려오고 정시가 57%까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아예 초반에 이런 부분에서 내신에서 만약에 밀린다 하면 학력고사 세대처럼 마지막에 가서 한 번을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다 놓쳐요, 어머님. 그러니까 한 마리 토끼에 올인하려면 내가 정시로 가야 될지 수시로 가야 될지를 언제 결정해야 되냐. 고등학교 1학기 중간 기말고사 성적 나오면 딱 결정 납니다. 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터울에 이 위치가 있고요. 이게 아예 못 올라가는 위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머님 40명 중에 어머님 30등 하고 있는 친구한테 수시를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 친구는 나머지 내신 이거 다 빼고 뭐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서 3년을 정시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아이도 살고 어머님들도 살아요. 왜? 지금 요새 여기 대치동에 떠들고 있는 말 중에 고등학교 4학년이 있더라고요. 전 초등학교 7학년은 들어봤는데 고등학교 4학년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아이들 스스로가 당연히 1년 제수를 갖다가 당연시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들을 왜 굳이 그 1년을 갖다 다시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너무나도 그러니까 애들 너무 편해요 지금. 네. 아니 왜 편한가 하면 당연하게 집에서 해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한 번에 그 지겨운 걸 또 할 거니 그때 상관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근데 어머님들 아셔야 될 건 반수라도 그게 비용도 비용이지만요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세요. 왜 1년에 우리가 재수할 때 비용이 최소 5천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머님. 예, 근데 그거 어머니 만약에 할 때 기숙사에다 넣어놓고 안 보면 다행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 보면 왜 요새 삼성전자 광고 보셨어요? 고3 모드? 고3 모드가 오면 유비쿼터스처럼 모든 게 다 맞춰져가지고 고3의 그 숨소리도 못 내는 그 상황이 돼버려요.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 공감은 되더라고요, 확실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할 때 이런 생기부나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준비가 되는 친구들은 확실히 미리 이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수시하고 이 정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보시고 중학생이 결정을 낼 때는 중학교 학생 성적이 일단 절반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한 반에서 25명 이렇게 될 때 한 15등 뒤로 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갖다가 어머님 절대적으로 정시를 시켜야 됩니다.
수시로 가는 경우에는 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9등급이 뭐 연대를 갔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 많은 몇천 명의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그 학생을 믿고 학원의 상술에 놀아나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다채롭지만 저도 그렇지만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3,000개나 되는 전형 요소를 다 파악하고 있는 컨설팅 강사는 없어요.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그 마포에 가면 공덕역 근처에 SK 주유소가 있습니다. 마포 우체국 옆에. 근데 그 옆에 따라가시면 1리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매번 입시 때 가면요. 거기에 아예 다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누가 쓰냐면 한 분이 써요. 그리고 지하만 씁니다. 그리고 차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입시 컨설팅 받으려고. 한 시간 안 되는 시간에 150만 원입니다. 제가 그냥 우연치 않게 갔다가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그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정확하면 좋지만 이제는 다채로운 상황에서는 이제 운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 컨설팅의 부분은 참고만 하시지 이거를 꼭 믿고 가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하는 모든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오. 역할을 부여한다. 이번에 그 도와줬던 친구들 중에는 8명이 각자의 역할들이 없이 그냥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이제 제출해야 되는 이 문서가 있어요. 과제가. 근데 그때는 각자 역할들이 이제 뜯어져가지고 해쳐 모형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동아리 활동을 하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어떤 부분은 없어요. 형평성을 갖다 조정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는 잘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재교육진법에 관계되어진 부분인데 여기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부도 이제 실질적으로 상급학교에 반영은 안 되지만 생기부에 대한 기재에 대한 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영재교육원 출신인지 무슨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었는지 그거 전혀 노출은 안 되지만 이거 하나로 이 영재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 기관 명칭은 필요 없다. 왜?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재교육원이 어디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영재원에 다니는 애는 이런 성향일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건 꼭 하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과활동 세부 사항인데 여기서 이 부분이 제가 밑줄 쳐놨죠.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서 교사가 상시 관찰 평가한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나한테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구체적인 활동 사실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에 대한 성장 등을 기재한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정말 중요해지겠죠. 왜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썼던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학생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다른 영역, 즉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나 창체에 입력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도서명이라는 이 부분이 예전에 저희가 써먹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재원 자소서 쓸 때도 그렇잖아요. 도서를 갖다가 먼저 주고 그 내용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탐구 동기를 받아서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영역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독후 활동에 대한 감상문이 이제 아이들한테 동기와 전개를 갖다가 시킬 때 어떻게 그걸 전개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규 교과로 편성되어져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이 독후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아마 아까 최라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 도서라는 부분을 공통 독서를 갖다 고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 책을 찾으러 어머님들은 책 찾아 산만리를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책이 쓰는 책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찾으려고 막 연도를 내려가세요. 연도를 내려가다 보면 책이 없는 책들을 갖다 구해 오시거든요. 어디서? 남산도서관에서. 교부에는 없어요. 옛날 책들이라서 절판돼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갖다가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내용을 이제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어머님. 예, 이제 여기 초중등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로 하면서 학년도, 그러니까 그 해당 학년도에 종료시까지 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정정입니다, 정정. 네, 근데 이 정정을 갖다 금지한다라고 아예 원칙적으로 이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 정정 사례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자격증이나 소논문 대회, 네, 이거의 우회적 기재 금지는 네,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범위 부정확한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꼭 띄워줄 것.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입력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이제는 기재를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 그거를 갖다가 생기부에 적어줘야 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이죠. 대필 학생부에 수업 산출물이 포함된다. 이 얘기는 선생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학습 범위 내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수 중 진행된 학생 주도의 자율탐구활동 산출물만 기재한다.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이거는 중학교 때 어머님 훈련을 시켜주세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막 가서 내신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때 하면 참 좋은데 초등학교 때는 이 혜택을 보는 친구들이 영재교육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머님들이 진짜 짐 하나를 갖다 더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이한테도 꼭 해주셔야 되고 어머님이 3월 달에 또는 ER님이 학교에서 전달되는 사항 등을 정규 교육과정 이수라는 표현을 갖다가 쓴 문구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머님들이 이제 그러면 학교에 지금 카톡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학교에서 쓰는 앱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갖다 이용해서 공지를 따로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지사항 전달이 안 돼서 생기부의 기재사항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컴플레인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입시하고 결부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교육과정 이수라는 즉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잖아요. 여기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수학 선생님은 인원이 적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도 인원이 적냐? 안 그래요. 과학 선생님 인원 많단 말이에요. 수학 선생님은 4반 맡으면 과학 선생님은 8반 맡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나중에 이거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이수를 해서 학생들 걸 다 받아서 검사하고 이거 다 해줘야 되는데 4반 하는 선생님하고 8반 하는 선생님하고 이게 같겠냐고요. 거기서 차이가 오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게 확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설명회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거를 확인을 하셔서 가능한 거에 대한 협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만약에 학생이 원서를 갖다 쓰는 건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만약에 영재고 지원을 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1학년 때 산출물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학년 때 생기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원서를 갖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기재사항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이 서울권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 밀릴 수밖에 이 자율탐구 활동에 대한 산출물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요 하나만 단어 오늘 기억하고 가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특에 대한 진로활동 구체적 기재의 강조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개인 역할 수행 과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진로활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다양한 범주 내에서 기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진로를 잡을 때 진로를 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이 커리어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배경을 갖다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진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갖다 좀 해봐야 됩니다. 1학년 때 진로와 2학년 때 진로와 3학년 때 진로 물론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정도도 되게 중요한데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이걸 해보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의욕을 선생님들이 체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생기부는 애가 공부는 잘하는데 만약에
뭔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꾸 산만하잖아요. 그러면 학업 성적은 매우 우수하나 학업 태도가 산만함 이렇게 적혀요. 그 결정적 한 방이에요. 결정적 한 방.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데도 손발이 비려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럼 언제 하냐?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바꿔놔야 돼요. 안 바꾸면 나중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내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생기부를. 그래서 여기 중학교 수상 실적은 학기당 1개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하는데 어떤 대회를 하냐면 일단 교내 대회는 먼저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명대회, 청소년 과학페어, 그 과학전람회. 단 이 청소년 과학페어는요 학교에서 수상을 주는 학교가 있고 학교에서 수상을 안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휘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서울시로 넘겼기 때문에 이 대회에 대한 부분에서 중간 수상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 학교는 여기서 수상 실적을 갖다가 부여하고 이제 서울시로 올려보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학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과학전람회는 이거는 7월 달인데 2학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학기. 그럼 1학기는 발명대회나 청소년 과학페어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될 거고요. 2학기는 과학전람회만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보는 거는 한국과교총이라고 해서 과학교사 총연합회에서 진행하는 대회인데 작년보다 올해 대회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유탐구대회는 학생들이 내보낸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일부 선발대원 인원이 했고요. 그리고 한국창의력대회는 학교 전체에서 3명입니다. 근데 이 3명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창의력대회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 먼저 준비하실 때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과학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 6학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참여하고 싶은 과학대회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뽑히려면. 왜? 이번에 좀 의아했어요. 의아한 게 이유가 뭐냐? 은밀히 다 그냥 해버렸어요. 은밀히. 그래서 왜 은밀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학교에서 공지를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한국과학교사 총연합회 단체는 학교에 공문은 보내는데요. 학교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번에도 지금 해보면서 애들 성장하는 거 보니까 저는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등 영재원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산출물이 필요합니다. 산출물이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회들을 갖다가 챙겨두면 좋을 것 같고 중학생들은 이 대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딱 2년에 걸친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건이라고 보시고 만약에 욕심을 내셔야 될 분들은 이 대회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교 2024년도에 상급학교 진학시 미제공 항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미제공이 되니까 이제 적어야 될 게 더 없죠. 근데 이제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뭐가 되느냐? 내신입니다. 내신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면 정시로 가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내신이 이제 중요해졌기 때문에 내신의 등급이 일단 관건이 되겠고요. 내신 비율에서 1.5 안쪽으로 들어와야 이제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영재고나 아니면 과학고등학교 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또 되겠죠. 60등까지 가는 곳이 서울영재고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재고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나 일반고로 전학을 갔다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이 오면 꼭 전교 한 10위권 안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학생들이 전학 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를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중학교 2학년 때쯤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수상경력 작성 방안인데요. 이거는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학생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에만 이제 입력이 가능하고요. 원래는 만약에 수학을 갖다가 내가 상을 받으면 수학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 특정이 본인의 개성적인 부분들을 좀 써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창체나 그다음에 교과, 그다음에 자유, 그다음에 행특 이런 부분에서 썼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예 불가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네. 그리고 대회라는 용어는 이 수상 경력란을 제외하고 모든 생활기록부의 페이지에 아예 기재 금지입니다. 이젠. 네. 그래서 상급학교 진학 시에 우리가 이 한 학기에 한 개 수상 경력만 제공되어지는 거 빼놓고는 네, 나머지 내용은 네, 중등이나 네, 그다음에 고등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아까 말씀드린 거의 상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학생의 특기사항을 갖다가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저희가 자율탐구 활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자율탐구 활동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적인 주제 선정. 본인이 주제는 선정하되 정규 교과 내용에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죠. 정규 교과 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보완되어야 된다. 근데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학교에서 내놓은 교육계획서 그리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인데 아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학교장 날인이 있는 것도 안 된다 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적인 겁니다. 제한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보완 자료에서 우리가 되는 건 오직 이겁니다. 네, 학교 계획서.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갖다 할지 계획서가 3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내용 중에 어느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항목으로 명시되어진 것만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나 있는 것들도 이 교육계획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참여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간소화되어졌습니다. 간소화되어졌고 이제 이런 산출물에 대한 것들 자체가 창의체험 활동이나 이런 데 기재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과학 전람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이것을 제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적힐지는 내년이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그 바뀐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숙제로 내놓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숙제로 내놓는 것들에 대한 점검은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그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그거를 하지는 못해요. 왜? 300명씩 있으면 3개 학년이면 900명이에요. 900개를 어떻게 다 해요?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것을 수행평가 그것도 20점인데 네, 못하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 관심 분야 희망 직업인데 나중에 어머니 커리어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커리어넷은 예전에는 잘 이게 안 되어 있어서 했는데 요새는 참신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진로 희망에 대한 이 부분에 입력란에 커리어넷에 제시되어진 직업 정보를 참고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번 써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머님 얼마나 중요해졌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 애들이 그 진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쉬쉬쉬쉬 하면서 한 게 있어요. 뭐냐면 SNS에서 학교마다 대학마다 그 무엇을 갖다가 하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1기, 2기, 3기, 4기 해가지고 학교 탐방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왜? 그 학교를 내가 가고 싶으니까 그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에 그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대, 의대에 가고 싶어요. 그럼 연대, 의대에 대한 부분에 탐방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일부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진로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지를 못해요. 왜? 연대 그 인스타그램에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친구들만 네, 그거를 알아서 아니면 주변에 뭔가 소식을 건네들어서 활동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올해 3학년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요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진로 활동은 학교에서 전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로 활동을 갖다가 할 때 집에서 해야 되는데 자, 집에서 하면 뭐가 문제죠? 문제가 있어요. 어머님, 뭐가 문제일까요, 어머님? 진로 활동에 대한 아이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어머님? 저요, 저. 네. 집에서 얘기하실 때 진로 활동에 대한 얘기에 문제가 없어요? 남자예요? 몇 학년이에요? 1학년? 6학년이요? 그럼 내년에 방문 닫고 안 나오겠네요? 그쵸? 네. 이게 중요해요. 애들이 풀어낼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되게 중시 봐야 되는 건
진로 활동 희망사항에서 아이를 부모만큼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거를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도 부모님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꺼내놓기는 했는데 중학생이 이걸 하기는 힘들어요. 왜? 얘는 입시하고 전적으로 결부가 안 되거든요. 일부죠, 일부. 왜? 영재고나 과거나 아니면 전자사 갈 친구들이 일부가 여기에 결부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진로 상담을 갖다가 우리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이제 일부 다른 친구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학생의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받아주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에 모색을 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을 많이 시켜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감당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로 체험에 대한 부분을 보내세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이상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상담교사는 있는데 진로 전담교사가 중학교에 배치가 되면요. 이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로 전담교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신설이 돼서 움직이게 되면 선생님께 부탁을 하셔서 아예 커버를 갖다 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별 성취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원래는 이게 성장 정도라는 표현을 안 썼었는데 여기서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은 또 이거를 하지 말래요. 예, 왜냐면 이거를 통해서 아이가 뭔가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한 거에 대한 부분으로 엮어가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성장 정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모든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단어가 자기주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원한다라고 하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기부 기재사항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스스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합격자 생기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제가 그냥 기본 포맷만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생기부가 적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세특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적혀지는지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으로 모든 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포맷입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나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와 그다음 평가 세부 내용 등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질문 문구에 대한 부분들만 익숙하게 하셔도 사실은 어떻게 체크가 되어지는지를 아실 수 있고요. 이거는 그 23년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입 입시 관련 전형으로 나와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시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성취도가 있고 태도가 있고 탐구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서 창의적 산출물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이게 있습니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 즉 대학 공부에 필요한 기본 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결국은 내신이에요. 그리고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세특에 대한 부분에서 대학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도 보십시오. 왜냐면 대학에서 정의 내리는 게 고등학교를 곧 내려올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세특은 교과별 학습 활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근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토론이나 발표, 그 다음에 실험에 참여한 그 활동, 그리고 이 학생이 거기서 보인 노력이나 과제 수행 내용 등에 대한 부분들을 수준을 파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파악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보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이 이야기를 갖다가 협의를 하시라는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수학 교과 중에 유독 통계 부분의 강점을 보이는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갖다가 평가한다. 이게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도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 푸는 걸로는 수학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들이 이 세특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대는 올해도 수학입니다. 올해도 수학. 수학하고 딱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과목이 아니고요. 인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 사항이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을 참 그 얘기도 들으셨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자녀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그 자녀들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죠. 의대 간 2020년과 2021년에 의대를 간 학생들 중에 국회의원 자녀와 교수님들 자녀들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정말 뭘 공부를 해도 문제가 되고 공부를 안 해도 또 문제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인데 이 친구는 여기 그 농구반하고 심화수학반에 대한 단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내용들을 갖다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적으려고 지금 노력은 했는데요. 여기 탐구활동의 경험의 유무만으로 학생을 갖다 판단하지는 않는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활동을 갖다 했는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정도만 기재가 되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기 자기소개서는 이제 없어지지만 자기소개서 없어집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호기심과 학업 역량을 판단한다. 이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입사정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학업 역량까지 파악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전공 진로 과목에 대해서 학생의 호기심을 갖다 파악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생소했거든요. 근데 이건 서울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대가 다른 대학하고는 좀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제공되어지는 소스들이기 때문에 이걸 판단으로 해서 대학 입학 전형들이 일부 바뀌는 거라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의 변화 요소를 체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공 적합성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영재고나 과고를 가는 친구들한테는 영재고 과고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사 같은 경우에는 이과 계열하고 문과 계열이 별도로 나뉘기 때문에 거기서 이 문구,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자사에서 면접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 예, 질문, 면접에서.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여기 나와 있어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네, 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면접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생기부에 기재되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적고 있는지 그것들을 충분하게 여기서 표현을 갖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창체에 대한 부분의 활동 예인데요. 이 동아리 활동하고 진로 활동 시간하고 여기서 특기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대학 입시에 대한 학생 선호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의 설문조사 및 통계 처리를 스스로 맡아서 했습니다. 이게 자기의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부분에서도 참석 3회, 기자의 자세 연수, 원탁 토론 및 발표, 그다음에 탐방 취재 및 기획 및 책자 발간. 여기는 뭐뭐함, 뭐뭐 이렇게 되지 절대 이다라는 말이 안 붙습니다. 생기부에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 이 특기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나 이런 부분에 인문 쪽인데요. 인문 쪽에서 지금 적힌 걸 하나 보시면 자, 여기 고등학생들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일반고 학생입니다. 예, 일반고예요, 일반고. 일반고 학생인데, 여기 보시면 언론과 빅데이터라는 대주제와 관련해서 언론 및 그 빛과 그림자라는 소주제로 발표한. 이게 뭐냐면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녹여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뉴미디어가 고등학생들의 진로 인식에 끼치는 영향, 뭐뭐의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여기서 적히는 것들은 이 친구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고인데 영재고나 자사고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엄청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수준 있게 들어갔겠죠. 그리고 어머님들께 팁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일반고하고 그다음에 그 전자사나 영재고에 있는 친구들의 일부는 뭐가 다르냐면 생계부 기재 내용에 대한 접근이 학생이 접근하는 것과 교사가 접근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거는 다시 한번 가다듬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것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건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전체적인 것들의 구성을 다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탐사보도나 컴퓨터 활용 취재보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그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면 무엇을 갖다가 해주시냐면 포트폴리오 노트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학생이 봉사활동한 목록, 그 다음에 내가 그 과제 수행한 부분들에 대한 과목별 목록을 하나 만드셔서 따로 찾지 마시고 그 노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컴퓨터로 파일을 갖다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성 부분인데요. 인성 부분은 좀 잘 보세요, 어머님. 여기 다른 거 강조 안 하고요. 무조건 협력입니다. 협력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과 배려를 강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상위 학교일수록 뭐를 하고 있냐? 사회적인 공헌도의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헌도에서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타인을 배려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갖다 이루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소통 능력과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이걸로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뭐 나쁘게 한다 이게 아니라 네. 이 협업과 배려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를 갖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덕성과 성실성 부분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학업에 대한 부분의 꾸준함. 근데 학업에 대한 부분의 꾸준함이라고 하는 건 내신이고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련 활동에 대한 지속은 진로 활동에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중에 상위 학교로 갈수록 어머님들께서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게 출결입니다. 네, 출결은 기본적으로 네, 관리를 꼭 해주시고요. 정 힘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네, 거기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요새 아이들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가지고 네,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체험활동하면 네, 그건 결석사유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네, 활용을 해주시면 아이가 결석이 발생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생활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성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지금 이제 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협업 능력을 어떤 활동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협업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 평가할 때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의 활동처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모든 기록이 협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활동 수행평가, 소모임, 이 모든 것들이 협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친구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영재원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단어를 갖다가 좀 주의하세요. 자기주도적,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리더십, 그리고 거기로 인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원을 다닌 친구가 유리하다는 이유가 이 단어의 접근성이 너무나도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창의적인 부분이 원래부터 창의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배우고 그걸 통해서 내 경험을 이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의 평가는 선생님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목 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아이들이 정규 교과목에 대한 부분의 과제를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대 간 일반고 지원자의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사실로 이미 공표가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동아리 봉사 1학년 때 한 내용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부 같은 경우에는 효모를 이용한 포도당의 알코올 발효 실험, 생물 실험 하나 들어갔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이거 어떤 내용을 갖다 있는지 벌써 3줄 정도의 내용이 들어간 건 굉장히 자세하게 쓴 겁니다. 원래 이거 기록을 하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5줄, 7줄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3줄이나 할애한 거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는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썼는데 앞으로는 이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되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키워드만 네,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구체적인 내용의 활동까지는 적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봉사활동 한 것 자체가 실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했던 친구도 똑같은데 시간 기록되고 어떤 실험을 갖다 했는지 했는데 여기 이 친구 지금 여기 생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지금 뭐를 했냐면 이 부분에 화학을 또 했어요. 이게 약대나 의대는 생물하고 여기 이제 화학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어머님 네, 융복합적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에 대한 영역이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고 2가지 이상의 영역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실험에서 녹여주는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할 역할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동아리 활동에서도 한 것에 대한 부분의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약의 복용법에 대한 기사를 갖다가 각 반에 게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봉사활동으로 지금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3학년 때도 네, 기초적인 실험기구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뭐를 했냐면 별로 내용이 없는데 딱 한 단어가 들어갔어요. 멘토. 네, 이게 제일 크죠. 원래 생활기록부에서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모든 생활기록부에 받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수학의 멘토, 과학의 멘토 이 단어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영재고나 아니면 자사고나 아니면 대입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멘토로서의 역할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평가를 갖다 받는 생기부가 저는 가장 좋은 생기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입사정이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 PDF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컬러판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서 보십시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자,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내용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가 또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가실 때 어쨌든 조심해서 들어들 가시고 저희가 지금 이제 7월 달에는 당분간 설명회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 또 뵙도록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은 저희가 영상 녹화해서 그것도 편집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